한국항공우주가 6천억 원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5일 오후 1시 57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전일 대비 800원 오른 34,0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한국항공우주는 IAI사와 6,188억 원 규모의 걸프 스트림 G180 항공기 주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 대비 22.2% 규모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던 악재들이 해소됐다는 점, 정부가 방산산업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목표주가 53,000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가는 4일 33,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7년부터 이어진 방산비리 의혹, 회계 기준 변경,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 실패, 마린원 추락사고 등 각종 악재에 주가가 흔들렸는데 현재 대부분 악재를 해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연구원은 방산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기업에서 개인으로 방향이 옮겨갔고 달라진 회계 기준 역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년도부터 반영이 마무리됐다며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제 없다고 바라봤다. 미국 고등훈련기 수주 실패는 시장에서 기술 혹은 원가 경쟁력 부족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책임과 무관하고 마리온 추락사고 역시 해외 제조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정부가 예산, 정책 등으로 방산산업을 지원하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최 연구원은 정부가 방산산업의 회초리를 들던 과거와 달리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항공무기 체계 관련 예산 확대, 방위사업청의 각종 배상금 및 페널티 완화 등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분기 실적 부진을 딛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최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1분기 매출 둔화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2분기 이라크 원재기 수출 물량 인도 등을 비롯해 주요 핵심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올해 실적 확대에 무리가 없다고 예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9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3조 1,380억 원, 영업이익 2,050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보다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40% 늘어나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6일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1분기 실적은 방산제품 조기 납품, 수리온 관련 소송 승소, 달러화 강세 등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기체부품 관련 수요 위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로 27,500원을 제시했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매출액 8,277억 원, 영업이익 661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2%, 97.9%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연구원은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제작에 따른 개발 매출 확대 및 태국양 기체 1기 조기 납품 등이 실적 개선 요인인데 영업의 손익 측면에서도 일회성 이익이 발생했다며 이외에도 수리온 시리즈 에로터 마스터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기존에 설정했던 충당금 200억 원을 환입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간 방산 및 완제기 납품 물량이 연초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연간 매출 전망 개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항기 관련 기체 부품 수요는 2분기부터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 전망은 기존 대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체 부품 수요 감소가
전반적인 매출 규모를 제한할 수 있지만 KEFX 사업 관련 매출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이익 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방산 실적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내년부터 프로젝트 리포지 사업, 수리온 무장 헬기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도래할 예정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2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한국형 전투기 사업 체계 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분담금 입금이 그동안 제기된 인도네시아의 KEFX 사업 철수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하고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카이 측은 지난해 9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등 한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일행도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카이 관계자는 KEFX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참여 의지를 확인했다며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KE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산부품 국산화 기업의 이윤 10% 보장 무기 국산화 촉진.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부품을 국산화하는 방위산업 기업의 이윤을 기존 3%에서 10%까지 올려준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와 소형 무장 헬기 등의 부품 국산화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16일 2020년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11개 개발 과제로 확대했다. 현재 개발 중인 KEFX와 LAH 등에 적용되는 부품 국산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들 과제 국산화 기업에 앞으로 5년간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핵심 부품 국산화는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가운데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지만 일부 개발 과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참여 업체는 과제당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75%를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되며 개발 성공 때는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다. 이밖에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체계 개발 때 국산화 부품을 적용하는 업체의 기존보다 높은 방산 원가 이윤율을 보장할 계획이다. 부품 국산화 이윤율은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방사청은 지난 2월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부품 국산화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과제 및 참여 업체 모집 공고는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 중 최종 참여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KEFX 4대 핵심 기술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KEFX 4대 핵심 기술 장비에 대한 상세 설계 단계를 최종 통과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란 AESA 레이더, IRST, EOTGP, RF-제머 등이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이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E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F-35 선정 이후 미국 정부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해 KE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계와 논의 끝에 4대 핵심 기술을 모두 독자 개발하기로
결론 내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KF-X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CDR 통과란 해당 장비 제작에 대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6일 KF-X 전체 체계의 CDR 통과를 선언하고 KF-X 시제품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대 핵심 기술 장비의 CDR 통과 여부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들 장비들 모두 국내 기술진의 역량으로 CDR을 통과한 게 맞다며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제항공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국방부 산하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됐으며 AESA 레이더 IRST EOTGP 등 3개 장비는 한화 시스템이 RF제머는 LIGNX1이 개발해 CDR을 통과했다. 국내 업체에 의해 개발된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향후 국내외 각종 방위산업 전시회에 전시돼 한국 국방기술의 첨단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 현재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동북아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덱스에서 최초로 4대 핵심 기술 장비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AESA 레이더와 EOTGP 등 형상 자체가 기밀로 분류되는 장비는 앞에 전자 스크린이 설치돼 제한적인 관람만 허용된다. 현지에서 생산되는 CN-235 수송기 등을 분담금 대신 납부하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투기 기술 이전 등 자국에 유리한 내용은 그대로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재정 부담 때문에 KF-X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2,200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낸 만큼 KF-X 사업에 끝까지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은 내지 않고 있지만 자국 연구 인력을 카이에 파견해 설계 등 개발 작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방사청과 카이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KF-X 체계 개발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KF-X 사업에 필요한 연구 개발비 등은 한국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남은 기간에도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개발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한국 정부나 카이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최첨단 전투기 F-35도 미국, 영국 등 9개국이 공동 참여해 개발하는 등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위험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제 공동 개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도 가능성은 작지만 인도네시아 측이 미납분을 포함해 나머지 분담금을 모두 내지 않을 경우 KF-X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에 연거푸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데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비협조도 여전합니다. 이 가운데 이대가 박피를 내리고 활주로에 안착합니다. 우리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대당 1억 달러에 가까운 거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단가가 7,790만 달러, 907억 원 선까지 급락했습니다. 미 록히드 마틴은 미국 방부와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2022년 인도분을 이렇게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1년 전 F-15K 2차 사업 당시 지불했던 대당 920억 원보다도 쌉니다. 고등훈련기를 개량한 우리 방산업체의 경공격기 FA-50의 1.6배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초기 생산 단계를 지나 본격 양산에 접어들면 비용은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는 약 8조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에도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칠 전망입니다. 전면 스텔스가 아닌 4.5세대임에도
가격은 5세대급인 F-35A에 육박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칫 세계 시장에서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외에는 팔리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KF-X 사업 관계자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절차가 있으니까 지연될 수도 있고 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면 좋겠지만, 더구나 인도네시아는 약정한 개발 분담금의 13%만 내는 등 KF-X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구형 전투기를 미국, 러시아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등 발을 빼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로 꼽히는 신남방 정책의 추진 방향 중 하나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와 관련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정작 프랑스와는 차세대 첨단 무기를 대규모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인도네시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는 프라보워 수바난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플로렌스 팔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지난 13일 양자회담을 갖고 올해 방위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DCA는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간 국방 및 방위 협력의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프라보워 장관은 이달 들어 두 국가 간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방부 청사를 찾아 양국 국방관계 강화와 함께 인도네시아 방위산업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관계자들과도 회의를 가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와 프랑스의 방위협력 방안은 우선된다며, 인도네시아는 군사장비를 개선하고 인도네시아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프랑스와 국방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프랑스는 2013년부터 해마다 군사대화를 개최해 양국 간 군사훈련과 교육, 대테러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2017년에는 해양안보 협력 증진 등을 위한 협력안에 서명했다. 프라보워 수바난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서 플로렌스 팔리스 국방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주 프랑스 인도네시아 대사관 제공. 프랑스의 경제 전문지 라트리뷴는 17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첨단 무기의 대규모 구매에 관심이 있다며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간 군사 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프라보워 장관은 프랑스 대표 방위산업체인 다소의 라팔 전투기 48대, DCNS 스코르트 잠수함 4대 및 고인드급 코르벳 초계함 2척 등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최종 계약은 아직 맺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트리뷴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13억 3,600만 유로의 무기를 판매했다. 라트리뷴은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를 두고 남중국 해에서 중국 위협에 대한 방위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봤다. 중국이 남중국 해에서 영토 분쟁을 일으켜 관련 국가들의 재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아울러 실제로 남중국해 보르네오 섬 인근 나투나 제도 주변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남중국해 주변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과 업권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고, 이듬해 7월엔 제도 주변 지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한 뒤 구축함과 전투기 등을 수용하는 새 군사기지 건설 등을 통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전면부 기본 설계 형상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처럼 프랑스 정부와는 군사협력을 통한 방위비 지출을 늘리면 우리나라 무기의 도입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과 인도 등을 상대로 한 신남방 정책을 핵심 외교 기조로 들고 있다. 이 중
인도네시아와는 국방, 방산 협력 확대를 통해 한인리 차세대 전투기 등의 공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산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주요 20개국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의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 원만 내고 나머지 지급을 중단했다.